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우입니다. 예,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하러 나왔고요. 예, 어제도 맨발 걷기 운동하러 나오긴 했는데 그 일반 마스크, 면 마스크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황사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미세먼지 때문에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그 비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비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마스크를 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황사를 막을 수 있는 전용 이제 KF80이나 부사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중국에서 코로나도 오고 황사도 오고 곧 있으면 일본에서 방사능도 오고 참 큰일입니다. 이게 진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코로나도 중국이 이제 어떤 전쟁, 세균전을 위해서 이제 개발한 거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황사도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공장을 짓고 제대로 이렇게 그 환경 오염을 줄이는 시설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잖아요. 일본도 지금 방사능 그 오염수를 그냥 지금 바다에다가 방류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어떤 유지비,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꼭 중국하고 일본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만이 결혼도 하고 가족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에게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단 한 사람, 남편으로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남편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남편에게 아내라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아내로서 배우지도 훈련하지도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아빠라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지도 훈련하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또 자녀에게 엄마라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단 한 사람이 되기에 배우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잖아요. 솔직히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하는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뭐 학원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 뭐 솔직히 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엄마가 평생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저는 뭐 살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스스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보면은 장비 같은 거 되게 잘 다루잖아요. 이것도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도저히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뭔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게 어떤 장비나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끊임없이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비싼 학원을 보내는 건, 학교를 보내는 건 전 비싼 노예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 그리고 과제 같은 게 있을 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는 그런 습관.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하고 학원에서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더라도 집에 와서 스스로 복습하지 않고 과제하지 않으면 성적이 절대 안 올라가잖아요. 또 부모가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책 읽어라, 애들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메시지를 이제 100%라 한다고 한다면 말로 하는 건 20% 뿐이래요. 80%는 그 사람의 어떤 표정, 행동,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게 8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책 읽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안정이 돼야죠. 그러려면 집에 반드시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책 읽는 모습을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아빠하고 엄마가 먼저 책 읽고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98%는 어떤 그 개인적인 지능이나 학력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에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98%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에게 과제 지도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통계가 있어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공부를 엄청 잘해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시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행정고시, 언론고시, 이런 고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언론고시가 정말 어렵대요. 근데 언론고시를 잘 봐서 메이저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메이저 신문사에 들어간 데다가
거기서 너무 일도 잘하니까 또 영어도 잘하니까 미국에 이제 특파원으로 보냈고 또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케네디 스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하버드 스타일을 쓴 저자는 자신 있었죠. 야, 나 우리나라에서 공부 초중고 계속 1등하고 그래서 서울대 가고 서울대 대학원도 나온 여자야. 나 언론고시까지 패스한 여자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하버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길 들어가서 뭘 느꼈냐면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버드에는 거의 100개, 1000개가 넘어가는 강의와 또 어떤 그 과외활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분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1000개가 넘어가는 어떤 이렇게 동아리 활동 그거를 같이 해야지만이 학점이 나오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스스로 뭐 시간을 정해서 스스로 목표를 세워놓고 스스로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일을 끝내는 거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 습관이 돼 있으니까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려고 너무 돈 버는데 열중하지 마세요. 그냥 아빠가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고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아빠 엄마가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하고 또 과제 지도도 해줘서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돈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유학 보내고 뭐 대안학교 보내고 뭐 기숙학교 보내고 하시는 분들 또 홈스쿨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다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일단 홈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우리나라 공교육에 문제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독립된 사인으로서 커가기 위한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이외에 아빠 엄마 같은 선생님, 그러니까 윗사람을 만나서 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과 만나서 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후배들과 만나서 관계하는 훈련, 관계 훈련하는 곳이에요. 같이 팀워크도 짜고. 그러면 집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 시킨다고 하더라도 공부는 잘하는데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팔로워들하고, 그러니까 팀장이 됐을 때 팀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팀워크가 안 생겨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외국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서류 전형만 4,000대 1에서 붙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계약직 한 명을 뽑는데 4,000대 1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뽑힌 다음에 바로 계약서 쓰기 전에 이미 계약직으로 2년, 3년 동안 일하고 있던 계약직 선배들하고 겨루어서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 비결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였어요.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외국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랑 동갑인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어가지고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부한 아주 멋진 친구가 있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학교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도 외국은 좀 교육 시스템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부모님의 성품이 굉장히 좋으셨던 건지 마치 귀족 같았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바르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잘 못해요. 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고 하면 기술도 뛰어나야 되지만 팔로워들, 그러니까 팀장이 되면 팀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팀원들과 어떤 같은 그 공감대가 있어야죠. 공유하는 시간, 추억, 그런 공통적인 게 있고 공통적인 문화를 알아서 그걸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홈스쿨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일반 공교육 다니는 애들하고 다른 거예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정말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공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보다는 대안학교가 좀 낫죠. 근데 대안학교보다는 공교육이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홈스쿨이나 대안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우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만 우수하면 리더가 되기 힘들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숙학교하고 유학.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웃라이어를 쓴 그 말콤 글래데일이라는 세계에서 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영의 그루가 있습니다. 전문가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직접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한국의 학생들 유학 보내지 마라. 이유가 뭐냐? 유학 가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일단 환경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가족도 없고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너무나 불안정해져요. 그런 속에서 공부가 될까요? 공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래도 좋은 어떤 예를 들어서 가족하고 연계가 돼서 그 가족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좋은 교수님과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도 뭔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